독일 아저씨 김치그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시뻘건 게 뭐가 하나 있죠? 고추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순수 독일에 있는 재료 98%를 사용해 가지고 고추장을 만들어 봤는데,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처음부터 전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재료 소개시켜 드릴게요.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서 저는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맵지 않은 고춧가루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약간 매운맛이 도는 고춧가루인데요. 이거는 탁 넣었을 때 처음에만 살짝 탁 쏘고 그 다음에 절대 맵지 않은 고춧가루입니다. 이거는 파프리카 가루고요. 완전히 맵지 않고 그냥 조금 단맛이 도는 그런 파프리카 고춧가루입니다. 각각 5개씩 썼는데 이게 몇 그램이냐면은 총 해서 500g을 썼습니다. 자, 소금도 있는데 소금도 300g을 사용했고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만든 조청입니다. 이 조청 만드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이 조청도 400g 썼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걸쭉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제가 직접 만든 알매주예요. 알매주를 바로 갈기가 어려워서 옆에 식혜물, 어차피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서 식혜물이 필요한데 그 식혜물을 살짝 넣어서 도깨비 방망이로 저런 식으로 퓨레를 만들었습니다. 자, 저렇게 된장도 한 400g이 필요하고요. 저기 보시면은 또 식혜가 있는데 식혜도 한 2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저기 뒤에 보시면은 또 식혜물이 있는데 저거는 고추장의 농도를 잡기 위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자, 이제 알매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저 메주콩을 하루 전날 저렇게 불려주신 다음에 압력솥에서 한 40분 정도 가량 삶았습니다. 저렇게 손으로 눌렀을 때 완전히 뭉개지게 저렇게 콩을 삶아 주시면은 알매주 만드는 준비가 모두 다 끝이 납니다. 자, 이 알매주를 적당히 잘 식혀 주셔야 되는데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모든 거에 40도 이하, 온도가 40도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식혀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콩을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에 사용했는데요. 자, 거기 위에다가 제가 항상 쓰는 그 황국균을 살짝 뿌려서 잘 묻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 한번 이렇게 뿌리고 잘 한번 섞어줬습니다. 자, 저렇게 잘 피셔가지고요. 헝겊 같은 걸로 덮어두셔서 따뜻한 곳에다가 두시면은 알매주는 시간이 조금 입국보다는 빨리 돼요. 그렇기 때문에 74시간 다 안 놔두셔도 되고 한 이틀 정도, 한 3일 정도, 한 50시간 정도만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하루 정도 지난 알매주의 모습인데요. 겉에 살짝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게 보이시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러고 하루 정도 좀 더 놔두면은 거의 다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곰팡이가 피고 발효가 되면서 열이 조금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수분도 날릴 겸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저런 식으로 한번 섞어줬습니다. 자, 이제 50시간이 거의 다 된 상태의 알매주의 상태입니다. 균이 굉장히 잘 묻어 곰팡이가 잘 폈죠. 굉장히 잘 떠진 알매주가 된 것 같습니다. 알매주는 이렇게 조금 입국보다 빨라요. 이렇게 되면 한 50시간 정도 만에 모두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밖에다가 살짝 꺼내 놓으셔서 수분을 좀 날려주시는 게 나중에 고추장 만들 때 조금 편합니다. 자, 아까 재료 소개시켜 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바로 독일에서 만드는 말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몰트고요. 한국말로는 바로 엿기름입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즈, 즉 몰트, 즉 엿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독일에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엿기름하고는 조금 아주 미세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엿기름은 보리의 싹이 한 1.5cm에서 2.2cm 정도까지 키우긴 하는데, 이 말츠, 즉 몰트는 살짝 덜 키웁니다. 한 1cm에서 0.5cm에서 1cm 정도 됐을 때 잘라버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엿기름이 좀 더 강화를 잘 시켜준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함께 해가지고 같이 한번 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는 조청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찹쌀을 700g을 썼고 맵쌀을 500g을 썼습니다. 찹쌀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단맛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찹쌀만 또 쓰게 되면은 찹쌀에서 나오는 특유의 씁쓸한 맛이 나중에 조청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찹쌀하고 맵쌀하고를 섞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밥을 해서 밥통이나 저는 저렇게 수비드를 하는 기계를 썼는데 온도를 맞출 수 있어서 저 기계를 썼습니다. 저기에다가 물은 한 2.5리터 정도를 부었고요. 저기에다가 말즈, 몰트, 즉 엿기름, 독일식 엿기름을 한 300g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자, 저기다가 2리터 정도의 따뜻한 물을 부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차가운 물을 따뜻하게 데우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비슷한 온도 한 70도 정도 되는 물을 2.5리터 정도를 부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300g 정도 되는 독일식 엿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7시간 정도 67도, 68도, 뭐 65도 요 정도 온도에서 7시간 정도 일단 식혜를 띄웠습니다. 자, 저게 바로 7시간 띄운 식혜인데요. 굉장히 달달한 냄새가 나고 맛있는 식혜 냄새가 나서 당장이라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저걸 저렇게 체에 같은 거나 헝겊 같은 거에 잘 받치셔가지고 식혜물만 잘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청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조청을 만드는 게 과정은 어렵진 않은데 굉장히 정성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총 해서 한 3시간 정도를 졸였습니다. 그래서 조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요. 이제 곧 그림에서 나오겠지만 설탕이 살짝 끓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 조청이 어느 정도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좀 겁이 있어서 살짝 덜 졸였던 것 같아요. 좀 묽긴 했는데, 근데 저 상태에서 조금만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면은 딱딱한 엿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딱딱한 엿이 될 바에는 살짝 묽은 게 좋다 해가지고 살짝 저 정도에서 끝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살짝 들었을 때 숟가락 그런 주걱 끝에서 살짝 설탕이 결정이 생기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저는 끝을 냈습니다. 그래도 뭐 저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제 식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조청은 이제 다른 통에 담아가지고 식히고 있고요. 이제 식혜물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조청 만드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요번에는 찹쌀 가루를 500g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엿질금, 몰트, 말츠라고 하는 거를 독일말로 하는 말츠를 200g을 썼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뭐 질긴 물, 엿질긴 물 내 가지고 그거 안 하고 어차피 색깔은 없으니까 그냥 한꺼번에 500g의 찹쌀가루를 넣고 거기다가 따뜻한 물 2리터 정도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트, 엿질금을 200g을 넣어가지고 또 6시간 동안 잘 삭혔습니다. 7시간 정도 삭혔는데요. 7시간 삭힌 거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 뭐 이것도 똑같죠? 이렇게 해서 또 체에 잘 받치셔가지고 엿질금은 잘 걸러내신 다음에 식혜물만 좀 잘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조청 만드는 것처럼 많이 조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총 해서 한 2.5리터, 2.3리터 정도의 물을 사용했는데 한 1.8리터, 한 1.9리터, 근 2리터 가까이 식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조리시면 되고요. 조리는 과정 시간은 한 30분, 20분 정도만 조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거의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고추장 만드는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났는데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손이 좀 많이 갑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한국 같으면은 그냥 메주가루 사다가 그냥 조청 사다가 이렇게 분량대로 쉽게 물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조청만 넣어 가지고 물하고 좀 시작해서 써 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써도 간단하게 만들 수는 있는데 또 여기서도 메가당이라는 거를 또 팔아요. 그 몰트, 즉 그 말스로 돼 있는 그 당 성분, 우리나라 조청 같은 거를 쌀이 들어가지 않은 그거를 팔긴 하는데 그것만 넣어도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요번에 제가 처음으로 한번 고추장을 담궈보는 거고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정석대로 해봤어요. 뭐 물론 이게 100% 정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나름대로 독일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봤는데 준비 과정이 좀 길긴 했습니다. 된장 먼저 알매주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식혜물 조청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요번엔 정석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어떻게 섞고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면 되는데요. 저거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알매주를 약간 덜 말려가지고 잘 갈아지지 않아서 저렇게 식혜물을 부어가지고 독일방망이로 저런 식으로 퓨레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저희가 만들어 놨던 조청하고 식혜물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섞어서 잘 섞이게 잘 섞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알매주를 넣을 차례입니다. 알매주를 한 번 더 곱게 갈아서 최대한 곱게 갈아야 되는데 한번 최대한 곱게는 갈아봤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또 나중에 삭으면은 또 괜찮아지니까 저런 식으로 다시 잘 섞어 주십니다. 섞어주면서 한 번 더 갈아줬어요. 확실하게 또 갈리도록. 그래도 조금 남더라고요. 아주 고운 입자가 남았는데 뭐 그 정도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게 이제 고춧가루 섞어놨던 거를 조금씩 부어가면서 이제 같이 섞어줬는데요. 이게 섞는 과정이 처음에는 쉬운데 뒤로 갈수록 뻑뻑해지더라고요. 이 고춧가루가 뭐 해봤자 얼마나 뻑뻑해지겠냐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밀가루처럼 나중에는 밀가루 풀 쓰는 것처럼 굉장히 뻑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저는 적은 양을 만들어서 저렇게 뭐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양을 했을 시에는 이게 섞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힘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랬습니다.
자, 저기에 약간 따라놨던 식혜물을 보충해 가면서 약간 농도를 맞춰줬는데 결국은 저기에 있는 식혜물을 다 쓰기는 했습니다. 자, 저렇게 섞어주시면은 다 끝인데, 아까 그림에서 하나가 빠졌는데요. 먼저 소금하고 메주가루하고 식혜를 같이 넣어서 녹여줬습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상태에서 뻑뻑한 상태에서 소금을 넣으면은 이게 소금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저런 상태로 소금을 넣어서 이틀이나 3일에 걸쳐서 저렇게 계속 소금을 넣어서 소금을 녹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그냥 물에다가 저런 식으로 다 섞어서 넣었습니다. 지금 정종을 살짝 부었는데요. 정종은 고춧가루가 곰팡이 쓰는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소주를 넣는다고 하는데 소주보다는 정종이 더욱더 감칠맛을 내줄 것 같아서 저는 정종을 뭐 소주잔으로 한 두 잔 정도만 넣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농도를 저 정도로 맞춰주시면 모두 다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과정은 굉장히 길었는데 섞는 과정은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자, 저렇게 통에다가 잘 담아서 한 두 달 정도 삭힌다고 하더라고요. 뭐 더 오래 삭히면 삭힐수록 좋은 것 같은데 한 두 달 정도 삭혀서 완성시키려고 한 생각 중입니다. 저렇게 해서 기나긴 과정이 모두 다 끝나고 다 섞었습니다. 한번 맛을 봐야 되겠죠? 이거는 북어채인데요. 북어채를 살짝 기름을 둘러가지고 렌즈에서 한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살짝 둘러서 한번 찍어 먹는 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을 모두 다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담아져 있는 고추장인데요. 한번 열어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어때? 괜찮아 보이시나요? 냄새를 한번 맡아보도록 할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고추장의 향이 좀 나긴 하는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 고추장의 그 알싸한 그 냄새라기보다는 이 파프리카의 그 냄새가 좀 더 나기는 합니다. 약간 냄새는 다르긴 한데요. 이게 완전히 다 아직 숙성이 덜 돼서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든, 맵지 않은 것 같아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덜었는데요.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조금만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음. 아, 정말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맵습니다. 두 번째는 고추장 맛이 좀 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국 태양초 고추장 같은 그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역시 이 독일 고춧가루, 파프리카 가루의 냄새가 좀 나긴 해요. 뭐 이게 완전히 숙성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냄새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냄새가 나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맵지 않고 고추장 맛은 나기는 해요. 자, 요번에는 그냥 고추장만 먹어보기 아쉬우니까 이 북어채 아까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거 한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서 맛있네요. 이렇게 먹으니까 이 북어채도 이렇게 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렌즈에다 1분 30초 정도 돌리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바삭바삭하니 굉장히 간식처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냄새가 좀 나기는 해요. 렌즈에서 한번 구울 때. 그래도 뭐 맛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맛은 괜찮습니다. 짭짤한 맛도 있고 그렇게 많이 짜지 않아요. 소금을 한 300g 정도를 쓰기로 했는데 굉장히 짤 줄 알고 처음에는 300g을 덜 넣었거든요. 한 280, 70g 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담그고 난 다음에 맛을 보니까 약간 너무 싱거운 것 같더라고요. 너무 싱거우면은 이 고추장이 끓어올라서 또 곰팡이가 쓴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다 넣어버렸습니다. 약간 짭짤하면서 시중에서 파는 고추장보다는 덜 짭짤하고요. 조청이 들어가서 달달한 맛이 더욱더 나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고추장을 담글 때 단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넣기도 하기는 하는데요. 설탕보다 조청이 더 좋은 이유는 이 쌀과 엿기름이 당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맛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아미노산을 같이 생성을 하면서 이 감칠맛까지 같이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청을 우리 선조들 때부터 조청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똑똑한 발상이었고 음식 만드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장장한 10며칠간 재료 구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걸렸던 고추장 담기였습니다. 95% 독일에 있는, 98% 독일에 있는 재료를만 가지고 만들었던 고추장인데 제가 여기서 5%를 왜 뺐냐면은 황국이라는 게 독일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황국하고 백국하고 비슷한 종류긴 합니다. 둘 다 당화를 시켜주는 누룩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긴 한데 이 백국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독일에서는 10g 아주 요만한 봉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가격이 2만원, 3만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왔던 그 황국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케용 황국을, 백국을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장을 한번 담궈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 두 달 후에 이 맛이 어떻게 변해갈지는 저도 잘 확신은 못하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맛이 괜찮았습니다. 향은 살짝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저에게 맵지 않은 고추장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요. 자,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맛이 변해가고 어떻게 상태가 되는지 이게 성공을 하는 건지 지금까지 성공이지만 정말 이 장이 두세 달 지나서 완전히 익었을 때 이게 진짜 성공을 한 건지 성공이 안 된 건지를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맛있는 식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스그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